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2살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내년쯤 결혼하자고 약속도 한 상태였고요. 사귀면서 사소한 다툼도 없었고 친구들도 인정하는 커플이었습니다. 올해 4월 초쯤 남자친구의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바빠서 자주 만나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며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오빠의 친구분은 결혼해서 2살짜리 아기도 있고 저도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약속 잡기가 조금 힘들어 만나 뵙지 못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친한 친구의 사망에 많이 힘들어했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힘들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는 못했지만 저도 비슷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마음을 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오빠에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났을까요? 남자친구가 사후 처리 때문에 친구 와이프를 자주 만나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저보다 더 먼저 알고 있었던 오래된 친구였고 가족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오빠를 믿었습니다. 시리에 빠진 남자친구에게 눈치 없이 데이트하자고 말하기도 미안하여서 남자친구와 먼저 만나자고 할 때만 만났습니다. 특히 그런 오빠를 보면서 더 괜히 눈치가 보여서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집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문자나 통화로 가끔 그 오빠 얘기가 나올 때 마음 괜찮냐고 물어보면 아직도 힘들다고 슬프다고 말하는 남자친구가 안쓰러웠습니다. 교통사고 사후 처리만 도와준다던 오빠가 어느 날부터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친구 아내를 만나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했을 때마다 오빠 어디냐고 물어보면 친구 집 아니면 친구 와이프랑 밖에서 밥을 먹고 있다든지 시외에 드라이브를 갔다든지 오빠 친구의 와이프도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으로 오빠가 언니랑 아기랑 잘 챙겨주나 보다 하고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려다가 그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빠도 물어보지 않았죠. 우리 커플은 퇴근 후 만났었는데 친구 사고 이후로는 처음에는 주말, 그 다음부터는 10일에 한 번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오빠는 교통사고 사후 처리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저랑 만나기로 한 날도 약속 시각 다 되어서 갑자기 다음에 보자며 미루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데이트할 때에도 언니한테 연락이 오면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언니에게 갔습니다. 어느 날 그 언니는 술에 취해 오빠에게 연락하여 힘들다고 무섭다고 카톡이 온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또 어느 날은 오빠랑 같이 있는데 언니가 집에 혼자 있기 무섭다고 연락이 왔는지 오빠가 저에게 언니 집에 가서 같이 잘래? 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웃어 넘겼는데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오빠 차에는 베이비 카시트가 항상 있었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화하며 기분 상한 내색을 하였더니 오빠가 미안하였는지 언니가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며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퇴근 후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고 둘만 아는 친구에 관한 추억 얘기 저번 주에 둘이 갔던 식당이 여기보다 더 맛있다느니 다음에 만나서 먹을 메뉴를 정하고 밥 먹고 드라이브 가고 싶다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그 말에 맞장구 치며 웃는데 오빠의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봐서 순간 놀랐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에 기분도 상하고 대화에 끼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남자친구가 통화하며 무턱대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너는 예의도 없냐며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밥만 먹는 모습에 친구 와이프가 너 그냥 어린애 같다고 하더라고. 널 데려간 자기 입장이 뭐가 되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그날 언니가 저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과하였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을 괜한 질투하는 것 같고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락을 피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받지 않았고 저랑 있을 때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저랑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나 동료랑 있다고 말하면서 금방 갈게라고 하더라고요. 2-3달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오빠의 모습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초반에는 혼자 된 언니가 안쓰러워서 오빠의 친한 친구였으니 위로를 하려나 보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한테는 소홀해지고 무슨 일이든지 다 언니랑 상의하고 저보다 언니를 훨씬 더 자주 만났습니다. 조금이라도 서운한 내색을 하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너는 사람이 정도 없냐며 땡땡 와이프 말대로 진짜 넌 어리다고 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도 언니랑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빠랑 여름 휴가를 갔을 때도 언니에게 연락이 왔고 그 다음날 일정 취소하고 아침에 일찍 올라왔습니다. 저는 오빠와 휴가 일정을 맞추려고 고생한 마음을 고려해주지 않는 오빠가 야속했습니다. 저는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지쳐버렸습니다. 오빠한테 만나서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오빠 옆에서 지켜보는 내 생각 해줬으면 좋겠다고
친구 만난다면서 그 언니 만나러 가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끝까지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우리 사이 더 안 좋아질까봐 차라리 솔직히 다 터놓고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대화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오빠는 제게 화내지 않고 평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힘든지 몰랐다면서 자신도 친구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언니도 안쓰럽기도 해서 죽은 친구 생각해서 그랬던 거라고 미안하다 사과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졌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에게 오랜만에 전화도 왔고 저도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받자마자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오빠가 이틀 동안 생각해 보았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저에 대해서 괘씸하고 너는 오빠 친구가 죽었다는데 슬픈 마음도 못 느끼냐고 사람일에 그렇게 공감을 못해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냐면서 빈정거렸습니다. 땡땡 와이프랑 아기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지 않냐고 하면서 네가 이렇게 큰일 겪어보기나 해봤냐며 그걸 못 참고 이야기하냐며 저한테 윽박지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엔 언니랑 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야 이렇게 갑자기 달라지진 않았겠죠. 그날 이후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요즘 오빠 카톡 사진은 언니랑 아기랑 놀러가서 찍은 사진으로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모습에 당황스럽고 저는 회사엔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고민스러운 건 저번 설에 부모님께 인사드렸는데 부모님께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시청자님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혁의 생각. 와, 남편 절친의 죽음. 그 죽음으로 절친은 와이프를 챙겨주던 남편.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절친이 죽었잖아요. 그 와이프는 당연히 힘들 것이고 남편도 힘들 것이고 하지만 거기에는 선이란 게 있습니다. 남편은 그 선을 그냥 넘은 거죠. 뭐 친구 와이프가 먼저 선을 넘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둘 다 선을 넘은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쓰니가 괘씸하다고요? 왜 그게 괘씸한 겁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죽은 친구 와이프랑 놀러 다니는데 그걸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좋아하는 건 정신병자 아닌가요? 사람일에 공감을 못하냐고요? 공감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럼 죽은 친구 와이프랑 희낙낙거리면서 노는데 그걸 공감해야 됩니까? 미쳤나요? 그걸 왜 공감합니까? 죽은 친구 와이프, 그년이 꼬리치는 것에 남친이 넘어간 겁니다. 그냥 버리세요. 저런 남자친구 따위는 분리수거도 안 됩니다. 절친이 죽었는데 그 절친의 와이프랑 놀러 다닌다. 완전 개쓰레기일 뿐입니다. 지가 개쓰레기인 줄 모르는 거겠죠. 이참에 헤어지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쓰니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지금의